내 얘기 이렇게 해줘봤자 뭐 알아듣겠습니까? 뭐 교육부 장관님, 뭐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차관님, 국무총리님 뭘 알아야 알아듣지. 몰랐을 거 아니야. 의대 정원 2,000명 하면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의대 교수들 월급 이렇게 2배, 3배 떡상할지 알았겠냐고. 몰랐을 거 아니야. 이제라도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윤학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대 교수 월급이 의료개혁, 의대 증원 덕분에 떡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하면 전임 교수 말고 진료 교수만 오를 거고, 제가 왜 이런 예민한 의사 월급 이런 얘기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막연히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자극해서 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허울 좋게 얘기한 거죠. 근데 진짜로 그 정부들의 바람대로 의사들은 그게 아니다. 필수 의료나 뭐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버는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불구하고 싹건 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정부랑 대중들의 바람대로 의대 교수 월급이 떡상할 각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 사람들은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파퓰리즘이나 어떻게 저는 의대 직원이 파퓰리즘이고 정치적인 게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연히 기대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순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순리대로 흘러가냐? 의대 증원 막 이렇게 하고 대학병원 붕괴되면 간호대 이코 백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답이 없는 거다. 그리고 딱 보니까 진료교수 월급이 완전 2배 딱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왜? 수요와 공급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 깨졌을까? 이제 기사를 쭉 읽어드릴 텐데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옛날에 박민수 차관이 딱 얘기했잖아요. 법정 최고형 얘기하면서 의사들, 특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사직의 자유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특정 직역에서는 사직의 자유가 없다고. 기본권이 박탈된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유를 돈으로 사시면 돼요. 예. 2024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그 제한된 자유를 그런 인력을 고용하려면 돈 주고 사면 됩니다. 따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기사에 이제 뜨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좀 읽어보죠. 강원대병원 이례적 의대교수 71명 무더기 채용. 올해 초부터 의대교수 사직 많아 한개 봉착했다. 의대교수 71명 정도가 채용이 되면 71명이면 상급 병원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 2차 병원은 2차 병원 세우도 넘쳐요. 예, 제가 봤을 때. 웬만한 2차 병원 한 진짜 30명이면 세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세워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71명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진짜 병원 하나 통으로 세우는 거예요. 채용 인원은 71명으로 대부분이 촉탁이 진료교수. 촉탁이랑 진료교수 똑같은 얘기예요. 진료교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료교수는 1년 1년씩 하는 계약직 의대 교수입니다. 계약직 의대 교수. 다른 거 논문 이런 걸 내가 전임 교수로 발령받고 싶으면 진료하면서 논문 쓰고 막 이거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전임 교수가 정말 하고 싶어서 진료 교수 때는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전임 교수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약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자기 만족이었던 건데. 어쨌든 의사들은 나름의 그 전임 교수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요. 의대 교수를 하고 싶다. 나는 한번 의대 교수를 교육부 TO를 해가지고 한번 받고 싶다. 있죠. 근데 앞으로는 제가 진료 교수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2년 전부터 영상에 박제해놨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왜냐? 딱 해보니까 이 전임 교수는 이거 미래가 비전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돼서 2년 전, 2년 반, 이제 3년째 되고 있죠. 퇴사를 했고, 왜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냐? 진료 교수가 나랑 똑같이 근무하는 진료 교수가 월급이 따따블 올라가니까 계약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버텨. 사람은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건 버티는데 비교는 도저히 못 버티는 거야. 그리고 진료 교수보다 전임 교수가 보통 유능합니다. 요새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전임 교수들이 올해 진료 교수를 바로 나 다음 달부터 진료 교수를 바꿔서 계약 바꿔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과거에서는 진료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력이 짧고 조금 전임 교수들이 경력이 많고 유능했던 게 맞지만 앞으로는 진료 교수가 대세의 시장이 될 거고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진료 교수는 이제 지금 수요와 공급이 깨졌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직종으로 지금 정부가 딱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를 돈 주고 살려면 따블따 올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강원대의 대규모 교수 채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제 의료 붕괴 한계선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저도 그 상황에 동의합니다. 진료 교수가 떡상을 하면서
이 응급실이 무너지고 진료교수 월급이 떡상하면서 와르르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그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교수 채용이 수월한 수도권 대형 수련 병원에 비해 지방의 경우 교수 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피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왜 상황이 심각할까? 법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대학병원에서 전임 교수는 그나마 어쨌든 전임이기 때문에 끌고 가겠지만 진료 교수인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를 그렇게 실드를 쳐주지 못할 겁니다. 왜? 계약 종료되면 끝이니까. 대구 지역 의대 이례적 규모의 교수 채용 진행. 왜? 경북대 32명, 영남대 23명, 계명대 18명, 대구 가톨릭대 40명으로 새로 채용하는 의대 교수들 대부분은 의학과의 임상 분야 교수들. 이퀄 진료 교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임 교수는 쉽지 않아요. 왜? 전임 교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논문 수나 뭐가 있어야 돼, 경력이랑. 근데 그것도 역시 수요 공급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국립대에서 전임 교수 기준을 확 낮춰서 순간적으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씨가 마른 거고, 사실. 의대 증원, 의정 갈등으로 교수 수요 급증.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간호사 수요 공급이 깨지면서 간호대 이퀄 백수, 아예 이제 끝났다 얘기 말씀드렸는데, 의대 교수 시장은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월급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히 얼마다 아닙니다.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이 깨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의료계 현 상황에서 미달 가능성 매우 높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의료계는 이번에 진행되는 의대 교수 채용 규모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말한다. 최근 지역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개업한 한 개원이 A씨는 채용 규모를 듣고 대개 교수 채용 규모는 많아봤자 20명 이야, 대개는 10명 안팎인데 최대 40명까지 뽑는다는 건 매우 많이 뽑는 축에 속한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30명이면 2차 병원 하나 세울 수 있다고. 그 병원 하나씩 세우는 정도로 지금 뽑아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이거 지금 채용 규모 20명 이하인데 진짜로 한 제가 어플라이 했었던 한 5년 전? 6년 전? 6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해가지고 저는 제가 뽑힐지 안 뽑힐지 끝까지 조마조마했었어요. 왜? 처음에 예를 들면 20명, 30명, 뭐 50명 뽑는다고 했다가 백병원은 재단이 많으니까 한 번에 얘 뽑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뽑히나 몇 명 안 됐어. 왜?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 내년에 뽑아주게 빠빠이 하고 그중에 몇 명만 딱 뽑아준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간절한데, 의사들 원래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전임 교수직이 의대 교수직이 굉장히 간절한데 지금은 그냥 야 조도 안 가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채용을 해대고 있는 거야. 뭐가 이상해진 거야. 왜? 아무것도 의료에 대해서 이 의사 근무도 해본 적도 없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경험도 안 해본 공무원들, 경제학과 쪽, 법조계 쪽 이런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야. 뭣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자유를 제한하니까 아씨 더럽게 치사한데 그냥 다 나가야겠다.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어떻게 박민수 차관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내가 뭣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네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언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진짜 뭔데 자유를 제한해? 진짜 답답하네. 진짜 잘 모르겠고 책임지세요. 책임져. 책임만 집니다. 어떻게 책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직으로는 안 될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관, 뭐 국무총리, 뭐 지금 직무 정지되신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사직만으로는 뭐 사직으로 책임지겠지. 근데 의료 붕괴되는 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지역 의대 교수 출신 개원이 B씨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대학, 병원, 의료진의 업무는 과중해졌고 갈등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선택할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 지원자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다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 저희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깨지면 가속도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저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내가 가면 N빵으로 엄청 때워야 되거든. 몸빵을 해야 돼. 왜? 로딩은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안 가. 월급 딱 올려주는 거예요. 딱, 야, 이거 근무해보니까 3개월 되기 전에 내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이 돈 받고 못하겠는데요? 이 돈 씨 나오는 거야, 진짜. 이 돈 받고 못하겠어. 월급 더블.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 올려줄게. 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야, 시세 우리가 조정한, 이게 장난친다고 얘기 나오니까 어디 가서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실제로 벌어질 거. 하여튼 제가 보직하면서 다 많이 봤던 케이스들이에요, 다. 지금도 아마 있을걸? 어쩔 수가 없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방의대 정원 늘렸는데 가르칠 교수는 구인난. 올 초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후 대학병원 교수 대부분은 연구와 교육을 뒤로 한 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에 매달렸다. 필수과의 경우 대개 주 3회 당직을 서면서 주간 외래 진료까지 했는데 이거 못 버텨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의대 교수 대부분을 사실 뭐라고 하지 않고 정말 그 뭐 비대위 원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막 질질 짜고 막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정치인인 것처럼 막 진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사람들만 제가 언지를 했고 의대 교수님들 대부분의 상황을 안 봐도 진짜 비디오고 제 주인들도 진짜 많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안타까워서. 근데 못 버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떠나는 교수들이 속속 나왔다. 왜? 40대, 50대, 60대에 이뭐 20대도 아니고 주 3회 당직 서면서 주간에 수술하고 외래 뛴다? 그 진짜로 못 버텨. 몸이 못 버텨.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전임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메꾸고 있는데 진짜 환자들 봐가면서 옆에 진료교수라고 나보다 월급 두세 배 딱 받는데 뭐 차파랗게 어린 놈이 당직도 안 서. 5시 칼퇴근. 그리고 밤에 전화기 꺼놓네? 응급콜 안 받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퇴사러시 나오면서 붕괴될 거라고. 답 안 나와 이거. 그래서 전임 교수들이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이 영상 찍는 게. 그러면 나 12월 31일자로까지만 전임 교사하고 1월 1일부터는 진료 교사라고 해서 월급 올려줘. 얘기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해? 야 워라밸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이럴 거면 왜 내가 진료 교사 하지? 그냥 개업일 나와야 되겠다 야. 왜? 돈을 비슷하게 받더라도 시간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유를 살 수 있어 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조경 장관, 이조 교육부 장관 얼굴 안 보고 뉴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서 이 심리적 개업에 대한 아니면 그 로컬 시장에 대한 개업 그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임 교수일 때는 그래도 나는 내가 하던 일이 있어. 근데 진료 교수로 딱 그 계약을 바꾸는 순간 심리적 저항이 확 떨어지면서 이럴 거면 로컬 나가야 되겠다. 바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024년 2월에서 8월까지 의대 40곳,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교수와 펠로우 수는 2,757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 중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채용이 진행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거는 로딩을 감안하지만 내가 어쨌든 서울에서 경기도권에 살고 싶어서 올라오는 거는 니즈가 있겠지. 근데 그게 없는 비수도권 지역은 그냥 싹 다 이제 빈통이 된 거예요. 그냥. 계약직 교수의 경우 내년 2월 2025년 2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한 달 반 한 2달 반 남았죠. 2월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수도권 대형 병원은 의료진 공백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대 병원은 41명의 교수를 모집했다. 하지만 교수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해 마감 바로 다음 날인 3일 교수 15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수도권 한 사립대 병원은 최근 서류 공고를 마감했지만 전공과 30곳에 지원자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1000명 늘리기로 한 국립대 교수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지만 현실은 구인난. 충북대병원 33명. 예산 더 확보하세요. 돈 더 가져와. 자유를 살려면. 뭘 알아야 하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천재지변 아니다. 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천재지변 아니지. 인재지변이지. 두고 보세요. 예. 제가 너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냐. 10달 동안 얘기했다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내년 의대 정원 조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라고. 지금 이미 못 막어 지금. 그러니까 못 막는다는 게 의료 붕괴를 못 막을 거라고. 이조 장관님 지금 인재지변이고 천재지변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시 숫자 바꾸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신 있는 거는 뭐 법률가 대통령에서 그런지 법률로만 따지고 있어. 지금 계엄령도 탄핵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법률로 난 법률 잘하니까 법률로 끝까지 뻐기겠다. 우리나라 진짜 막 혼란에 빠지는 관심 없고 이 똑같아요. 로직이 아예 똑같다 그랬지. 의대 증원 2,000명 하고 나 잘 모르겠고 법률적으로 하자 없고 회의록은 없어. 근데 법률적 하자 없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여 봐. 어떻게 아작나는지. 2026년 정원은 여야 의정 협의체 통해 원점 논의. 하지마 이런 거야. 이제 구질구질하게 이조 장관님 구질구질 하지마. 사람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책임만 져.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연내 발표 무산.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개혁은 지속. 해야 누가 말리냐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해야.
아유, 그 아무렴. 이달 말부터 의료계 의견 수렴. 이달 말부터? 2024년 2월부터 의견 수렴했을걸? 10달을 해봐라. 이제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자, 어떻게 의료 상급 병원이 붕괴할 거냐? 자, 똑같은 직을 하던 전임 교수들 사이에서 갑자기 월급이, 세후 월급이 따블딱 올라가는 진료 교수들이 오는데, 얘네들이 전임 교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로열티도 없고, 탱자탱자 돌고, 5시 칼퇴근하고, 전화 응급콜 안 받고, 그냥 맹탕으로 하는데, 우리보다 월급 두세 배를 가져가, 이 새끼들이. 그래서 전임 교수들이 못 참고, 결국에는 진료 교수로 계약을 변경하다. 그 계약이 변경 안 되면 옆 대학병원 진료교수로 가면 돼요. 왜? 그 임금의 네고시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직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네고시에이션은 구질구질하게 임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직하면 됩니다. 이직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병원 대학병원을 가거나 2차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월급 따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창 뭐 말도 안 되는 친정부적인 성향의 발언을 하셨던 서울 삼성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님이 2차 병원 이직하셨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예, 그분 언행 불일치 나왔죠. 끝까지 아예 지키시던가. 왜 또 어쨌든 뭐 개인의 자유니까, 자유로 그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할 말 없는데, 그럴 거면 언론에 박제되는 멘트들은 하지 마셨어야지. 본인의 그 스탠스가 바뀔 거면.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임 교수들이 붕괴가 될 거고, 전임 교수들을 똑같은 어떤 퍼포먼스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하는 진료 교수들을 월급 따블 줘버리면 대학병원이 못 버팁니다. 지금도 못 버텨. 그렇기 때문에 경영난이 극도로 심해질 거고, 그리고 문제는 그거예요. 그 월급 따블을 딱 줬을 때 그런 두세 배, 두세 명 몫을 하는 진짜 하이 퍼포먼서지, 진짜. 그런 사람들은 의대 교수 중에서도 5%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계약 일단은 없으니까 대가리 수라도 쳐. 일단 뽑아. 월급 따블 해가지고 일단 뽑았는데 그 중에 5%만 퍼포먼스를 낼 거란 얘기야. 그 월급만큼에. 그러면 95%는 와, 이 새끼 자르지도 못하고 안 자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에 그러면 야, 3개월은 어떻게 열심히 했다가 내년에 얘 잘라야겠다. 그럼 내년이 돼. 그럼 더 없는데? 의사애들 안 나, 이제 풀 스페셜리스트 안 나오는데? 그러면 와, 이 새끼 자르려고 했는데 대책 없네. 이러면 또 뻐기는 거야. 그럼 걔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름의 5% 하이 퍼포먼스를 보이던 애들은 입장에서는 쟤 탱자탱자 나랑 월급 비슷하네? 그럼 또 얘기 나오는 거야. 나 지금 내가 많이 받는데 내가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야, 쟤보다 내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근데 올려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잡으려면 올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직하는, 그럼 이직하는 거야 또. 그렇게 점점 상급 종합병원, 자유를 제약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점점 그 유능한 교수들, 의대 교수들은 진료 교수, 로컬로 점점 빠져나가게 될 거라고. 그럼 뭐야 이거? 어쨌든 내 얘기 이렇게 해줘봤자 뭐 알아듣겠습니까? 뭐 교육부 장관님, 뭐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차관님, 국무총리님 뭘 알아야 알아듣지. 몰랐을 거 아니야. 의대 정원 2,000명 하면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의대 교수들 월급 이렇게 2배, 3배 떡상할지 알았겠냐고. 몰랐을 거 아니야. 이제라도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네. 제가 얘기하는 얘기, 제가 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니까 허상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거고, 이미 진행 중이야. 다음에 또 뵙죠.